해봅시다. 자, 수능 주장 문제죠, 지금. 주장 문제 3개를 풀었는데, 주장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걸려서 풀어야 되냐, 1학년 때. 1학년이건 2학년이건 3학년이건 주장 문제는 1분을 넘어서 절대 안 돼요. 답을 찾는데. 빠르게는 한 30초만 풀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이게 대의 파악 문제란 말이야. 대의 파악. 대의 파악 문제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네가 알고 있니 없니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말 그대로 대의 큰 의미. 알았어요? 전체적인 의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대의 파악이야. 그러니까 대의 파악에는 어떤 문제들이 대의 파악이 문제들이 있냐면 대의 파악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주장이 있죠. 여기다가 그냥 쓰고 지울게. 자, 대의 파악이야. 대의 파악은 전체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라는 걸 묻는 거야. 이런 유형의 문제들.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얘기야. 여기처럼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요지 있고, 주제 있고, 제목 있고, 더 나아가서 뭐까지 있냐면 40번 문제인 요약이라는 것도 대의 파악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기본적인 대의 파악 문제들이야. 그런데 이 대의 파악을 무시하고 대의 파악, 즉 이 주제, 요지 이런 거를 모르고 풀 수 없는 문제들, 그럼 걔들도 대의 파악의 문제에 해당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21번 밑줄 의미, 그 다음에 빈칸, 31번부터 전부 빈칸. 대부분의 문제들은 대의 파악이 안 돼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즘에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 주제 제목이 둘 중에 하나를 뭐로 해? 3점짜리를 준다라는 거야.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죠. 그죠? 만만치 않다. 여기는 애초부터 어려운 문제들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대의 파악이 기본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 그럼 대의 파악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 글을 쓸 때 우리는 뭐야? 화제를 담죠. 어떤 뭐에 대해서 쓸 것인가 하는 화제. 이 화제는 대개 뭐로 대표적으로 표현이 되냐면 키워드라는 거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야. 알았어요? 키워드라는 거 이게 뭐야? 우리말로 하면 핵심어잖아. 이 글의 핵심어, 중심 화제가 뭐니? 이걸 먼저 파악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핵심어는 어디에 대개 등장하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 반드시 키워드가 등장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야. 여기에 등장 안 할 경우는 적어도 3번까지. 세 번째 문장까지는 키워드가 반드시 등장을 해요. 알겠어요? 그럼 이 키워드라는 것은 여기에 어떤 문제든지 대의 파악의 문제에서는 뭐가 돼서는 안 돼?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되게 대표적인 대의 파악 문제야. 여기에서는 얘들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야. 선택지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빠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키워드를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하고 나와 있는 거하고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변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로만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근데 그 키워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이 글에 있어서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성격이 있다? 반복하는 성격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장에 한 번만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반복하는 성격이 있어요. 꼭 그렇진 않아요. 이게 100% 진리다 이렇게 보지 말고 기본적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거야. 반복하는데 얘가 어떻게 반복을 한다? 변신을 해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지 않는다고. 알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앞에 보면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don't take personal responsibility. 개인적인 책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지 않는데 알았어요? 그 성장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알겠어요? 첫 문장을 보고 되게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런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글에 뭐가 될 수 없다? 핵심어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 거를 뭐냐면은 우리가 통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통념적인 얘기는 우리가 글로 쓴다고 해서 누가 읽지 않아. 솔직히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누가 자꾸 그걸 반복해서 보겠어. 그죠? 근데 간혹 그런 것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이 통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글이 나올 거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성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된다? 퍼스널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끝이야. 중간에 역점을 나타내는 말 없어요? 그럼 계속 처음에 얘기했던 게 끝까지 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 책 우리가 정답으로 몇 번에 있죠? 정답이 몇 번이었죠? 졸업성장의 자발적인 배움을 실천해야 된다. 책임 얘기도 없죠. 그렇죠? 변형이 되는 거죠. 그 의미를 담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알겠어요? 반복하는 특성이 있다. 요거 알고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뭐를 하셔야 되냐면 역점을 나타내는 말이 글의 중간에 등장했을 때는 여기부터 뭐야? 글쓴이의 뭐죠? 주제, 주장 또는 뭐 요지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역점이 나타났을 때는 무조건 역점을 나타내는 말 다음은 무조건 주목해서 읽어봐야 된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죠. 그렇죠? 원 디어더 핸드라든가 여러 가지의 모양이 있어. 요걸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깨알같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망쳐요. 수능 문제를 풀을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야. 내신에서는 단어 하나하나 모든 게 다 중요하고 모든 걸 다 체크해야 되지만 독해할 때는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100% 전체 수험생의 100%가 다 뭐가 있다? 문제를 풀었을 때 해석할 수 없는 문장이 무조건 있어요. 이거 뭐를 위해서 하는 건데? 수능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신처럼 내가 뭐야? 다 해석해서 그래서 답을 쓸 수 있다. 그게 의미가 뭔지 안다. 그런 문제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어떤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한 두 문장 정도만 뭐 10문장 중에서 두 문장 정도만 해석을 해도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대강의 해석은 줄거리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모든 단어와 모든 문장을 정확하게 우리말로 옮길 수 있어야지만 답을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망한다.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특정 문장 이 전체 내용 중에 어떤 특정 문장에 매달려서 그 특정 문장의 그런 전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문장에 대해서 빠져버리게 됨으로써 출제자가 의도하는 정확한 오답을 답으로 딱 써요. 알겠어요? 자기가 잘 해석한 거. 그래서 자기가 잘 해석한 거를 중심으로 답을 쓰려고 한다 이런 얘기야. 안 된다고 그게. 출제자가 노리는 거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써라. 지금 요거는 뭐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지금은요 1학년 거고 2학년 거고 3학년 거고 지문의 수준은 엄청나게 차이 나거나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는데 그럼 뭐가 차이가 나냐?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택지를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자면 이런 문제에서 핵심어가 빠져있어. 다 빠져있고 한 두 개만 핵심어가 들어있어. 그럼 나머지 세 개 지우고 두 개에서 답을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핵심어는 기본으로 거의 다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글이 의도하고 있는 방향성을 찾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까지 읽었을 때 적어도 여기를 우리가 전반부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문장 정도까지를 전반부라고 얘기할 때 전반부에서 우리는 뭐를 아셔야 되냐면 글의 방향에 대해서 파악이 돼야 돼요. 이 글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거야 라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면 거의 힘들어요. 시간 오래 가고.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깨알같이 다 해결하려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글의 방향성이라는 게 화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가 그 화제의 다양한 측면을 전개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 가지에 대해서만 저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해석 그러다 망하는 거라고. 알겠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막 무지하게 복잡해요. 뭐가 무지하게 복잡하냐면 지금 5등급제로 바뀌면서 변별력이 있네 없네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죠?
어떻게 반영할 건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현재 2학년들이 시험을 볼 때까지 그거 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 방향성이 나오는데, 야, 갈수록 뭐냐면 내신을 중요시하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내신을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내신 당연히 잘하는 거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능에서 뭐를 하지 않으면 최저 등급을 맞지 못하면 좋은 대학을 절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최저 등급.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그러면 의대를 갔다 그러면 서울대 이상을 간 거예요, 무조건. 알았어요? 서울대 일반과 이상을 간 게 의대예요. 거기는 합사야. 합사. 몇 과목? 3과목 합사. 뭐 이런 식으로 줘요. 알았어요? 그럼 111 2등급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뒤에 그 밑에 또 쫓아오는 학과들이 있겠죠. 그럼 뭐 세 과목 합이 5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이제 쉬운 데는 합이 6이다.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3과목.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영어만큼은 어떻게 될 수 있다? 다른 거는 보장이 안 되지만 영어만큼은 내가 등급을 완전히 자기의 능력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능력 플러스 다른 그 같이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력이 같이 합격의 요소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번에 재수생이 얼만큼 들어올 것 같아요? 최하 16만 명이 들어와요. 50만 명이 시험 보는데 최하 16만 명의 재수생이 들어오거든? 그러면 16만 명이면 50만 명 중에 16만 명이면 퍼센트가 얼마나 되겠니? 근데 그 재수생들이 어떤 재수생들이요? 인서울 못한 애들은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알았어요? 그럼 인서울이고 대부분 애들은 뭐야? 서울대 떨어졌으니까 다시 온 거고, 연대 떨어졌으니까 다시 온 거고, 그 다음에 의대 떨어져서 들어온 거야. 반수하로 재수하로. 그 애들이 뭐야? 다른 과목에서는 상대 평가할 때 다 위를 다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에서 모의고사 봤는데 수학 1등급 했어? 수능에서도 1등급 할 것 같아? 확률 엄청나게 떨어져요. 물론 할 수도 있죠. 다 못하는 건 아니죠. 그죠? 경쟁자들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런데 영어의 경우는 어떻게 돼? 내가 실력을 어느 정도까지 상향시켜놨어? 예를 들어서 지금 수능 모의고사를 봐서 내가 1등급, 수능 모의고사 아니면 수능 그 다음에 3학년 모의고사 1, 2학년 건 의미 없어요. 1, 2학년 건 의미 없어요. 수능 그 다음에 3학년에 6월 9월 모의고사 이걸 봤을 때 대부분 나는 1등급 한다. 대부분 1등급 한다. 1등급 가능성이 좀 있다. 알았어요? 3학년 때 수능 봤을 때 여기서 몇 번씩 놓친다? 가능성 거의 없다. 왜냐하면 갈수록 지금 어렵고 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이 한국교육평가원장이 자진 사퇴를 했어요. 왜? 영어 어렵게 냈다고. 근데 그렇게 냈으면 올해 모의고사에서 쉬울 것 같았죠. 3월, 6월, 7월 전부 다 어려워요. 전부 다 어려워요. 무지하게 지금 6월 거도 4% 정도밖에 1등급이 안 나와요. 그럼 7월은 교육청 모의고사인데도 거의 비슷하게 4% 내지 6% 정도 될 거로 예상이 돼요. 실제 수능 가면 다시 3% 정도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어렵건 쉽건 간에 내가 고3 거를 주었을 때 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면 지금 1학년이라도 1등급이 되는 거고 2학년이라도 1등급이 되는 거고 미국 대학생들이 다 와서 봐도 똑같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절대평가의 장점이잖아.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놓으면 되는 거잖아.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등급 따기 가장 쉬운 게 뭐다? 영어다. 알았어요? 최저 수준을 맞출 때 예를 들어서 3합 6을 내가 맞춰야 된다. 그랬을 때 영어 1 놓으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2, 3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건 영어밖에 없다고. 1, 2학년 때도 내가 알 수 있는 거. 그럼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휘예요. 어휘. 여러분들 어휘. 그리고 구문을 보는 능력. 이 두 개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운에 맡길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오답을 여러분들이 안 하죠. 오답을 해도 이게 답이구나. 알겠어. 이거 안 돼요.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내가 풀어서 찍어서 맞은 것도
내가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완전히 다른 거 오답이 아니 답이 아닌 것들 이것이 왜 답이 아닌지를 내가 밝힐 수 있어?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문제 풀어보는 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도 알아도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꾸준함이 요구된단 말이야. 꾸준함이 계속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야. 내신도 중요하지만 내신은 우리가 철저하게 내신 기간에 다지면 되죠. 그러니까 방학 때 뭐 하셔야 돼요? 영어 실력은 방학 때 공부를 안 하고서 영어 실력은 향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시간 가장 많은 시간에. 그래서 어휘 외우는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어휘는 매일 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놓으면 안 돼요. 이게 언제까지 그러면 영어를 이렇게 계속 해야 될까요? 수능 보기 직전까지.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3학년 올라가서 3월, 5월, 6월, 그 다음에 7월 모의고사 다 1등급에 9월까지도 1등급에 그래서 나 영어 1등급이 됐구나. 그 다음부터 놔. 실제 수능 가면 어떻게 돼? 2등급, 3등급까지 가. 영어의 특성이 그래요. 알았어요? 안 하면 쇠퇴야. 얘는. 머리에 남아있을 것 같지? 안 그래요. 왜?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않는 거이다 언어잖아. 그죠? 그래서 감각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매일매일 조금씩 해야 된다는 거야.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 있다? 네. 대부분 다 날아가요. 장기 기억 속에 남지 않고 단기 기억으로만 존재한다고. 내신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걸로도 대학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죠? 최저 안 하는데 가면 되는 거죠. 최저 안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어떨까요? 거기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경쟁력이 열나 치열하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야? 최저 안 맞추는데 가고 싶잖아. 어디도 서울대는 잘 모르겠고 한양대 이 정도만 돼도 최저 안 맞추고 들어갈 수 있는데 연고대도 있을 거예요. 최저 필요 없이 갈 수 있는 거. 그런 데 많이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어쩌다? 경쟁력이 치열해.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 선생님 그 예를 맨날 연대만 드는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거기 때문에 그냥 주워 들은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거고 한 해에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애들이 한 애들 중에 3,000명이에요. 연대 한 대학에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좀 좋은 대학교로 가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뭐까지 가셔야 된다. 3등급 이하를 한다. 4등급을 한다. 의미가 없다. 누구나 한다. 4등급. 어디서 뭐로? 9등급제에서. 4등급 의미 없다. 3등급을 못했다. 그럼 받아주질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상위권 대학에서 영어를 3등급 했다. 영어 개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간혹 4등급을 했는데도 고대를 들어가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영어 4등급을 해도 가는데 그건 다른 특징, 다른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야. 아, 제가 그렇게 갔으니까 그럼 네가 그만큼 다른 능력이 있던가.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자신 있게 내가 확신을 갖고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영어밖에 없다. 그걸 명심하세요. 알겠죠? 방학 때 무조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실력 향상이 안 된다. 내신하는 것 같구만 실력 향상은 한계가 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접근을 해봅시다. 1번. 보면은 첫 문장에 보면 many people 얘기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더 낫이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게 중요하고 낫이 있고 take personal responsibility 개인적인 책임을 갖지 않는데 그들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그럼 이게 지금 쉬운 문장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여기서는 뭐만 알면 되냐면 많은 사람들 어쨌든 책임 그 다음에 그로서 성장. 이걸 우리말로 아주 이쁘게 해석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핵심만 갖고 갑니다. 그럼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생각을 좀 하세요. 뭘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장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짓지 않는다라는 건 이게 글쓰기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책임을 져야 돼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책임져야 돼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장 중간에 보니까 그래서 그게 왜 책임져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거길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전개가 됐을 거고요. 그죠? 그러나 so many think and act as if 마치 뭐처럼 행동하냐면
their running journeys and with colleg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게 뭐야?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죠? 문제점을 제시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 해결책이 어디 나오는가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쉬운 내용이니까 쉬운 내용이라고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다 되겠구나 생각하지 말고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when your school is finished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화제잖아요. yours. 그런데 여기에 보면 your boss가 등장하죠. 그죠? 그리고 becomes voluntary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학교를 마치면 이런 얘기야. 오늘 학교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학문에 대한 공부가 다, 즉 대학이 끝나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너의 성장은 becomes voluntary 자발적이어야 된다.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핵심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예를 들자면 건강한 식습관이나 정규적인 운동 프로그램 같은 거에 비교해서 you need to 당위성을 얘기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 후반부에 당위성을 얘기하는 말이 나오면 need라든가 have to라든가 should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게 글쓴이의 주장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need to commit to it 그랬어요. commit to it. commit to it. 이럴 때 it을 몰라? 그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commit to도 중요하죠. commit to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it이 뭔지를 얘기하지 않고 너는 그것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무슨 의미예요? 그게 뭔지 모르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해석이죠. 그런 해석은. 그렇죠? 그런 해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it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서 devote 바쳐야 되는데 또 그것이라고 그랬다면 얘와 얘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it을 모르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it을 알면 해결이 되는 거야. it을 모른다? 그런 것이에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여기부터는 볼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죠. 이미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가면 답은 나온다. 물론 여기 이제 해석이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석을 해볼게요. 자,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many people don't take personal responsibility. take responsibility. 뭐뭐에 대해서 책임을 지다죠. take responsibility for. 뭐뭐에 대해서 책임을 지다. 그런데 personally 들어갔으니까 개인적인 책임을 지다. 뭐에 대해서? 자기들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을 지지 않는단 말이야. 대신에 책임지지 않고 뭐 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런다니까 누가? 개인들이. 그럼 많은 사람들은 simply run the race 경주에 임하는 거야. 레이스에 참가한다라는 얘기야. 경주를 달린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 경주는 lay out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이거 뭐라고 해석해요? 놓여 있는 이런 얘기야. 그죠? 놓여 있는 경주 이렇게 되죠. 그죠? lay가 뭐야? lay가 놓다 풋의 의미예요. 알 같은 걸 낳다. 배열하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lay는 뜻이 뭐다? 그냥 풋 놓는 거야. 그렇죠? 놓는 거야. 레이아웃 하니까 쫙 깔아 놓는 거야 이게. 레이아웃 하면 쫙 깔아 놓는 거야 앞에. 그죠? 그래 그들 위에 놓여져 있는 그 경주를 그냥 달릴 뿐이다 이런 얘기. 책임지지 않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그냥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do well enough in school. in school이라는 게 뭐야? 학중에라는 거야. 학교에서라는 것이 본래 여기 관사를 안 썼잖아요. 그럼 본래의 목적이란 말이야. 학교에서 뭐 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할 때 잘한다고. 충분히 잘한다고. enough는 뒤에서 꾸밀 뿐이지 very well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똑같아요. 알겠어요? 학교에서 공부 잘해. 그래서 어떻게? to keep advancing. 그래서 keep ing 하면 뭐죠? 계속해서 뭐뭐 하다. 계속해서 진보를 해. 쓰세요. 모르는 거 쓰세요. keep ing 계속해서 진보를 한다고. advancing. 그죠? 그러나 책임지고 뭐 이런 일은 하지 않죠. Maybe they managed to get a good job at a well-run company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managed to get a good job 이렇게 나오는데 자, manage to 동사 원형을 뭐라고 해석하지 우리가? 아무도 얘기 안 해. 야, 이 문장을 보세요.
이 문장을 이렇게 쓴다고 해서 잘못되지 않아요. get a good job. They get a good job.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의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앞에 구태여 여기에 manage to 부정사 이렇게 써요. 그렇죠? manage는 뭐예요? 얘가 뜻이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다. 그죠? 근데 관리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죠? 그럼 어렵게 관리해서 이걸 해낸다 이런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해낼 때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냥 개라 붙잡으면 일자리를 얻는데 이건 어렵게 일자리를 얻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기 힘든 일을 했을 때 용케 뭐뭐하다 이렇게도 하고 그럭저럭 뭐뭐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럭저럭 뭐뭐하다. 그럴 때 매니지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자 내신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잘 들어 여기 봐. 이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매니지 뭐지? 이러고 달려들면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독해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딨냐고.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뭘 생각해? 좋은 일자리를 얻는구나. 웰런이라는 것은 웰런이 컴퍼니를 꾸며주고 이 런이라는 것은 경영하다, 운영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잘 운영되는 회사잖아. 쉽게 말하면 뭐지? 잘 나가는 회사. 알았어요? 잘 나가는 회사에서 일자리를 그럭저럭 얻을 거다. 그러나 so many things can act 해야죠. so many 무슨 말이에요? people 생략이죠. 이렇다. 기본적으로 알죠? 우리가 수 배웠잖아. 수에서 나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해. as if 뭐야? 마치 모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마치 모처럼 행동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더 안 읽어도 된다는 거야, 글을. 답 쓰는데. 그럼 시간이 얼마나 절약이 되겠어, 이거 다 읽는 학생하고. 그죠? 뻔한 거야, 뻔한 거. They are learning. 그들의 학습에, 이거 안 끝났지. 전이라는 건 여행인데 여정, 과정을 중시하는 여행. 그거를 우리가 journey, 과정을 중시해서 얘기할 때 journey라고 얘기하는 거야. travel이라는 것은 어떤 거리를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트립은 갔다 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과정을 중시하는 학습 과정이 ends with college. 대학교에서 끝났다고 그런 것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 이해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they 계속 많은 사람들이죠. 데이는 have checked. 그래서 확인을 했어. 현재까지 확인했어. All the boxes. 모든 상자들을 다 열어봤다라는 거야. 이게 뭐야? 자기의 가능성 같은 거를 보는 거죠. 그렇죠? 모든 상자를 열어봤다라는 게 어디에 있어? In life, in the life. 삶에 있는 모든 가능성. 모든 걸 막 다 인생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학교에서 다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자 명대똥이죠. 우리가 관계사 또 배울 건데 명대똥이란 말이야. 근데 그것도 아까 레이 나온 것처럼 레이의 PP가 레이드야. 알죠? 레이의 PP가 놓여져 있는 상자들 아니죠. 삶이죠. 놓여져 있는 삶이요. 워즈 단수니까 요걸 수식하는 건 알겠죠. 놓여져 있는 삶의 모든 상자들을 열어봤다고. 그런데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놓여져 있는. 내가 앞으로 뭐를 하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다 확인을 했다라는 거야. 그죠? 대학교에서 그거 배우잖아. 너 앞으로 나가면 이렇게 해라라는 거.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 지금 여태까지 여기서 완료를 쓰잖아. 문법적으로 보면. 그죠? 완료를 쓰는데 지금 현재 상태 너는 어떠냐면 roadmap. 뭐가 없어? 길에 어떤 방향이 없다라는 거야. 이게 가야 할 방향이 없다는 거야. roadmap. 도로 지도, 갈 길. 지도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쵸? 로드맵이 어떤. 근데 그 로드맵은 뭐야? 설명해주는 로드맵. The right way. 올바른 방법들을 설명해주는 로드맵이 지금 없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도 문제점이죠. 문제점 해결해야 되겠죠. 그죠? To move forward. 앞으로 나아갈 방법. 그리고 continue. 계속할 그런 올바른 방법들. 왜? 계속해서 나아가서 성장하기 위한 그런 올바른 방법들. 또 성장 나왔죠. 그거를 설명해주는 로드맵. 그런데 내가 모든 상자를 다 열어봐서 삶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게 뭐야? 모든 걸 다 배웠는데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학교는 끝났는데 그런 얘기죠. In truth, 사실상. In truth라는 것은 그냥 in fact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앞의 내용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쓸 때도 있고 간혹 역접을 나타낼 때도 있다는 걸. 역접. 알겠어요? in fact가. 자, 그래서 사실상 that's 그때가 이때가 뭐야? 이렇게 로드맵이 없을 때가 다시 더 나아가서 대학이 끝났을 때가 그때 대시 가르친 게 그거라고. 알겠어? 로드맵을 갖고 있지 않는 그때가 when 이다. 여기 뭐 생략돼 있어? 더 타임이 생략돼 있다고 보는 거야. when의 선행사로는 더 타임을 생략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백교사? 자, 더 타임 생략돼 있는 거야. 그때가 뭐 할 때이다? When the journey really begins. 그렇죠. 너의 여정이 정말로 시작되는 때다. 그때가 바로 이때란 말이야. When school is finished, 학교가 끝났을 때, your growth becomes voluntary. 너의 어떻게 돼? 자발적으로 된다. 이런 얘기죠. 너의 삶이 자발적으로 된다. 그래서 like 뭐뭐처럼이죠. 알죠? 뭐처럼? 건강한 식습관, eating habits. 건강한 식습관이라 올바로 먹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regular exercise program,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처럼.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잘 튼튼하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의 삶이 잘 되려면 need to commit to 묶으세요. commit to 쓰세요. 뭐 commit to 명사. commit to 명사. commit to 플러스 명사. 뭐뭐에 전념하다. 뭐뭐에 헌신하다. 뭐뭐에 대해서 약속하다. 이런 것도 돼요. 너는 그것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뭐예요? 자, 그것이 뭐야? 어? 인생. 지금 태희 틀려도 돼. 네. 많이 틀릴 거야 다들. 치유 성장이 이렇게 보여야 돼. 너의 성장에 전념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성장에 전념해야 되고 그리고 devote A to B예요. devote는 A를 B에 바치다. 그래서 얘도 헌신하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명사를 명사로 바꿔 버릇 안 하니까 뭐에 헌신하는지 이런 게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된다고. 그리고선 어떻게 해야 돼? 생각과 시간과 에너지를. 이게 다 A죠? 너의 생각과 너의 시간과 너의 에너지를 to it 뭐에? Your growth. 너의 성장에 바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했죠. 이게 염려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야?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가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죠? 그렇지 않으면 it simply won't happen. it이 뭐야 또? it이 뭐야? 성장. 너의 성장은 won't happen. 일어나지 않을 거야. simply는 only. 그냥 일어나지 않을 거다. And your life and career. 그리고 너의 삶과 너의 경력은 be likely to 동사원형.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죠. 그죠? 바로바로 쓰셔야 돼요. 선생님이 여기 안 써도 be likely to 동사원형. 뭐뭐 할 가능성이 있어? stop progressing. progress 뭐 하는 거야? 진보하다, 나아가다. 즉 성장하는 거죠. 성장을 멈출 거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 시간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2번 문제. 자, 똑같이 봐봅시다. 2번. 우리가 빠르게 보기 위해서는 뭐 뒤에 부분부터 여기 밑에만 봐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러다가 덜컥하고 뭐 하는 수가 있어? 잘못되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찾았으면 앞에부터 쭉 봐서
확신을 갖도록 훑어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 주장은 대부분 후반부에 나오니까 여기에서 핵심적인 얘기를 하면 나는 답을 쓸 거야.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훑어본다. 확인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알겠죠? 그냥 우리는 처음부터 가봅니다. 자, as a parent of a gifted child. 그럼 여기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gifted child에 대해서 얘기해.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얘기죠? 그죠? gifted child니까. gift가 뭐예요? 선물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gifted를 여기 뭐라고 해서 그래요? 재능 있는이라고 해요. 왜 재능이 있어요? 신이 준 선물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gifted 하면 선물을 받았잖아요. 신이 준 선물을 받아서 재능 있는 아이. 그래서 영재학교가 gifted school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안 받았잖아. 그렇죠? 저주만 받았죠. 자, 그럼 기프티드 차일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잘 모르겠는데 be aware of 잘 모르겠는데 이거 몰랐을 때 좀 골치 아팠겠죠? 결론이 뭐냐면 a certain common parent trap 또 트랩을 몰라. 그럼 또 얘기가 안 되는 단어가 한 때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랩이 뭐예요? 함정이라고.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된다고? 특정한 보통의 그런 부모의 함정에 빠진다라는 거야. 문제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결하는 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선 쭉 나오는 거에서 보면은 why did Mary is talk nonstop about 뭐 이게 문제다. 뭐 코스하고 물론 그랬어. 그게 왜 문제가 되지? 재능 있는 아이가 아이의 부모로서 모든 공통된 함정이 뭐지?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이거 별거 아니죠? 물론 이렇다 했어요. while 나오면 뭐예요? 뭐일지라도 이렇게 많이 되죠. it is better talk about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Can get very stressful. 이것이 매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 on your child. 너의 아이에게. 근데 talk non-stop. 그게 뭐야? talk non-stop 하는 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하는 거야. 그치? 너네들이 양력 봐서 모르지만 선생님 너무 많이 겪었을 거 아니야. 이런 우리 부모가 나를 자랑하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보면 뭐가 등장해? 이런 게 눈에 팍팍 띄어져야 돼. extremely important로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끝났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럼 it은 비동사 앞에 있으니까 동사 앞에 있으니까 it은 가주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그럼 to limit 이거 아셔야죠. limit to limit A to B 보여야죠. limit가 뭐 하는 거야? 제한하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하대. 끝난 거잖아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끝난 거란 말이에요. 자, 뭐가 매우 중요하냐면 이 문장 알면 답이 뜻이라고요. 이번 you are brag. 근데 brag을 몰라. 이걸 모르면 찾아가면 되는 거야. 나중에 이 brag이 뭘 나타냈을 거야. 그걸 찾아야 돼. 너의 bragging behavior. 여기 보면 show off가 나오던데 show off 어디 있어요? 어디 있죠? show off 있어야 돼요. show off. 없나요? 밑에. 바로 아래? B 밑에. 어디? 나는 왜 안 보여? B 아래요. B 아래. B 아래. B 아래? 여기 있구나. 쇼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이게 뭐 하는 거야? 뽐내다, 자랑하다. 자랑하는 거, 뽐내는 거. brag. 자, 뭐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bragging behavior. 뽐내는 행위를 제한하라고. 자랑하는 행위를 제한하라고. 요 투가 뭐야? 까지야. 요런 거를 잘 알면 해석이 쉬워져요. 어디까지로 제한을 하냐면 your very close friends, 매우 가까운 친구들 또는 your parents 여기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그럼 왜 그래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 요지를 여기서 다 얘기했죠. 근데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설명할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이게 시간이 될까? 해석을 해보면 빨리 해봅시다. as parent of gifted child, as는 뭐뭐로서 알죠? 뭐뭐로서. 자,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나중에 유튜브 보세요. 이거 올려놓으면 그거 보면 끊고 하면서 하나씩 해석 뭐죠? 필기해가면서 한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모르면 돼요? 안 되죠.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요
바로 다 자기 거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 우리 그 뭐죠? 단어 숙제 이거 못해도 그건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단어 숙제보다도. 그거 뭐 단어 숙제 못 단어 못 해갖고 남으면 좀 남으면 되지. 뭐. 큰일이니 그게? 큰일이겠지. 재능 있는 아이의 부모로서 you need to be aware of. 이거 있으니까 중요할 것 같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be aware of는 뭐죠? 뭐뭐에 대해서 알다. 이런 얘기죠. know예요. 그러니까 알 필요가 있다고. 뭘 알 필요가 있냐면 a certain common trap. 공통된 부모들이 빠지는 함정에 대해서 알 필요 있다. 물론 you are a proud parent. 너는 뭐야? 자랑스러운 부모야. 그리고 you should be 그래야만 돼. 뭐가 돼야 돼?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어야만 해. 알았어요? should be 다음에 뭐가 생략돼 있어? proud parent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래야지. 자랑스러운 아들 같은데. 자, 도가 문장 첨말 와일이 문장 첨말이 나왔을 때 무슨 의미를 많이 갖죠? 꼭 기억하세요. 도의 의미를 많이 갖죠. 이렇게 나왔을 때 실제 독해를 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하나도 안 중요하다. 얘만 중요하다. 알겠어? 그런데 이 부분 해석하느라고 밤새고 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보세요. 잘 보세요. 도 주어 동사를 뭐와 똑같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와 똑같다. 그럼 어디가 중요하니? 당연히 여기가 중요한 거 아니니? 똑같은 말이라고요 이게. 알겠어요? 자, 그러면 while it is very easy to talk non-stop about your little genius. 천재잖아. 재능 있는 아이니까. 그치? 그 is은 가주어죠. 그 다음에 to talk 진주어. 끊임없이 말을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talk about 이렇게 되는 거.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그게 매우 쉬워. 너의 어린 천재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리고 그 어린 천재의 뛰어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건 쉽소. 말하기 쉽지만 this 뭐야? 이 while이 이끄는 이전처럼 이것은 알았어요? this 동사 앞에 this는 뭐다고? 97.23% 앞문장이라고.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can be very stressful. 문제네. 그죠? on your child. 너의 아이에게 뭘 준다? 매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문제 해결해야 되죠. It is extremely important. 그래서 어떻다고? 열나 중요하다고. 뭐 하는 게? 제한하는 거예요. 뭘 제한해? 너의 자랑하는 행위를 to your very close friend. 매우 가까운 친구들이나 너의 부모에게. 너의 부모가 누구야? 할아버지 할머니. 그까지만. 절친 그리고 뭐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제한하는 게 중요해. Gifted children feel pressured. 왜 그러냐면 재능 있는 아이들은 느끼기 때문이야. pressured 어떤 걸 느껴? 압박을 받는 거를 느낀다. pressured 뭐야? 압박받는, 압박되는 이런 얘기야. 뭐 할 때? When they are present, show them up. them 누구야? Your gifted children. 그죠? 자기들의 부모가 자기들을 지나치게 자랑할 때 압박받는 느낌을 갖는다 이런 얘기야. This behavior creates expectations. 그리고 이 행위가 뭐야? bragging 하는 행위가, 자랑하는 행위가. 알았어요? bragging behavior가 create 만들어낸다고. 뭘 만들어내냐면 기대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기대 어떤 기대냐면 잘 보세요. 얘 뭐예요? 관계대명사. 무슨 관계대명사죠? 무슨 관계대명사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없을 수도 있죠. 없으면 뭐가 된다? 없으면 뭐가 된다? 명명동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없으면 명명동이다. 그럼 얘가 무슨 목적? 얘가 뭐의 목적어야? expectation.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선행사가 뒤에 있는 문장의 목적어라는 걸 의미한단 말이야. 그 뭐의 목적어예요? 동사 be able to 여기에 to live up to. 이 to live up to의 목적어가 expectation이에요. 그럼 live up to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그죠? live는 사는 건데 이건 뭐야? 뭐뭐에 맞추어 살다. 기대에 부응해서 살다 그러죠. 그렇죠? 기대에 부응하다. 그 부응하는 게 뭐예요? 맞춰주는 거야. 알았어요? 이때 대인은 누구죠? Gifted children. 재능 있는 아이들이 may 했으니까 뭐야? 뭐뭐 하지 못할 수도 있는 live up to 맞춰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기대를 자랑하는 행위가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랑하는 행위를 하면 그 자랑하는 행위가 아이들이 맞출 수 없는 기대가 돼버린다 이런 얘기야.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 다시 보세요. 자기가 다시 해보세요. 자, 그리고선 and 나오고 also 버리고 create가 되잖아요. 병렬이죠. 그럼 여기 create, 여기 create 병렬이잖아요. 그리고 이 행위는, 즉 자랑하는 행위는 뭘 만들어낸다? 잘못된 그냥 생각이라고 해도 돼. 느낌이라는 건데. 뭐에 대한 느낌? self. 자아에 대한 잘못된 자아감을 만들어낸다. For your child. 너의 자식에게. 알겠어요? 어? 자기 자아를 잘 모르게 한다 이런 얘기야. You want your child to be. 어? 네가 원해? 뭘? 너의 자식이 to be 되기를 원해. Who they야. Who they야가 뭐야? 자기의 본래 모습이야. Who I am. Who I am이 뭐야? 현재 나의 모습. 인격체로서 잘 들어. Who 주어 비동사. 인격체로서 나. Who they야. 인격체로서 그들의 모습인 거야. 현재. Who I로 다 해볼게. Who I am. 현재 나의 모습. Who I was. 과거 나의 모습. Who I used to be. 과거의 나의 모습인데 지금과 다른 과거의 나의 모습. Who I will be. 나의 미래의 모습. Who I should be. 내가 되어야만 하는 나의 모습. 다 이게 뭐야?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라는 걸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인격체로서 안 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잘났다고. 큰일 나네요, 큰일 나네. 이러니까 안 돼요. 써도 안 돼요. 써도 모를 텐데 안 쓰고 쳐다만 보고 이해했다고 하죠. 그럼 선생님이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데 이해를 못해? 이거 설명 듣고 이해 못하면 전응하죠. 어? 아, 그 전응할 수준 다 벗어나놓고 그러고서 네가 안 쓰고 안 한다고요? 안 되는 얘기죠. 그걸 반복하니까 맨날 이 자리에 성장 없이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what으로 바뀌어도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What I am, what I was, what I used to be, what I will be, what I should be. 그런데 이 what과 who의 차이는 이건 신분 같은 거, 신분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로의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런데 똑같이 뭐라고 해도 돼요? 그냥 현재 나의 모습, 과거 나의 모습, 과거의 나의 모습, 미래의 나의 모습, 나의 바람직한 모습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 who는 뭐라고요? 인격체로서. identity. 알았어요? what은 뭐라고? 직업이나 신분으로서. 봐. 그러면 여러분은 you가 누구야? 부모잖아. 부모는 자기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 그들의 본래의 모습이기를 원한다고. 지금 현재 있는 모습. 인격체로서. 뭐가 아니라 그런 얘기잖아. 뭐가 아니라 who they seem to be. 이건 뭐야? 그들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뭐뭐처럼 보이다잖아. seem은. 요거를 여기다 그대로 들어온 거야. 요거 I가 they로 바뀌고 seem to be는 am 대신에 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들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뭐로서 보이는 거냐면 defined. 어려운 단어죠. define이 뭐야? 정의하다. A는 B다. 정의하다. A는 B야. 규정하다. 너는 바보야. 규정하다. 알았어? 이게 define이야. 뭐에 의해서 정해진 거야? 다시 말하면 그들의 incredible achievement, 그들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그런 업적 성취에 의해서 그렇게 정의되어진 것으로서 그들의 모습,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모습이죠. who they야.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이기를 원할 거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 집에서 반드시 공부하셔야 될 게 이 this behavior부터 이 끝까지 해석을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써보셔야 됩니다. 못 쓰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야. 쓸 수 없습니다. 알았어요? 자, if not 그렇지 않으면 if not이 뭐라고? 그렇지 않으면 you could end up with a driven perfectionist child. 자, 봐. 그렇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이게 뭐야? not이 뭘 대신하는 거야?
절 전체, 동사 전체, 주어 동사 전체를 대신해서 not이라고 쓸 수도 있고 이거의 반대는 so라고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so라고 쓰면 그러면, if not을 쓰면 그렇지 않으면. 알았어요? 이 not이 뭐예요? 네가 그걸 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으면. 네 자식이 네 자식 본래의 모습이기를 원하지 않으면. 알았어? 그건 원하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모습처럼 돼도 돼. 이렇게 한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집중 안 하네. 그러면 you could end up 너는 결국 end up with 뭐뭐로 끝나다 이런 얘기야. 뭐로 끝나냐면 driven perfectionist 어려운 말이에요. driven perfectionist 찌든 완벽주의자.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찌든 완벽주의자인 아이로 끝나게 될 거다. 이게 찌들었다고 그러는데 드라이브라는 건 몰아붙이는 거야. 드라이브가 뭐라고? 쓰세요. 몰아붙이다. 좋게 얘기해볼까? 다 돼. 긍정도 되고 부정도 돼. 좋게 얘기하면 추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몰아붙여진 완벽주의자 아이로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몰아붙여진 이건 뭐야? 수동적이죠. 몰아붙여졌으니까 자기가 추진한 게 아니라. 근데 드리븐 퍼펙셔니스트라는 건 긍정으로도 쓸 수 있고 부정으로도 쓸 수 있어요. 완벽함을 추구해서 자기 책임을 다 하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몰아붙여져서 찌든 완벽주의자 아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맨날 불안에 떠는 거야. 부모가 1등만 압박해. 너 그것 밖에 못했어? 야, 이걸 왜 틀냐? 이거에 찌드는 거야. 그죠? 그럼 맨날 불안하고 내가 정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뭐까지 해? 부모를 살해하기까지 한 사건이 광진구에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광남고등학교인가 거기에 있는데 그런데 그래갖고 그 부모를 며칠 동안인가 한 달 동안인가 집에서 같이 살아. 자기 혼자 학교 다녀. 그러고 가지고 찾아보면 나와요. Or perhaps 야, drop out. drop out이 뭐야? 자퇴. 우리도 한 명 있죠? drop out. 양모학생 그죠? 자퇴생 자퇴. 또는 그거보다 더 최악일 수 있다. 그거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알겠죠? 몇 가지. 컷. 컷.